정치권 소식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소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서울 시내 모초에 있다, 이 정도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으로 박성진 후보자는 부적격이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성진 후보자가 과연 자진 사퇴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아직까지 박성진 후보자 측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여러 가지로 고려할 사항이 있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어제도 이렇게 좀 시간을 드렸었고 또 오늘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이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달리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청문 과정에서 다소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처리 과정에 있어서 원만하게 협의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당 간사로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 경과, 위원님들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였고 교섭단체 간사들 간 협의를 거쳐 청문 결과 현재 부적격 결론을 내린 데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념이나 종교에 관한 저희의 판단이 아니고 그분의 자질이나 업무 능력에 대한 판단이 부적격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남겨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신앙이 어떻고 역사관이 어떻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고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대법원장 청문회에서도 해주시죠. 특히 부적격으로 판단한 근거가 일관성이 없고 또 정직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러한 내용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경과보고서 안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박창환 장한대 교수, SBS의 원일이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여당이 보니까 홍익표 간사 한 명은 남았네요. 네, 전원 퇴장한 줄 알았는데. 네, 간사는 남아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러면 이게 적극적으로 반대한 건 아니네요. 그러나 사실상 반대한 거죠. 예. 자,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묵인 아닙니까, 묵인? 묵인 속에 반대지만 예. 지금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보면 사실상 반대한 겁니다. 이건 묵인이라고는 했지만 그게 이제 나타난 게 이제 퇴장으로 나타난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자, 무엇을 정치적으로 이게서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좀 있는데, 강경화 장관 후보자부터 시작을 해서 보고서가 채택이 무산된 경우도 있었고, 부적격 의견이 병기가 된 채로 채택이 돼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도 있었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좀 있었던 겁니다. 딱 한 가지 결정적인 핵심적인 사안이 박성진 후보자는 다른 겁니다. 여당 의원들이 사실상 버린 거예요.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을 묵인을 한 겁니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이 각을 세우는 모양새만큼은 피하기 위해서 청문회 그 장을 퇴장하고 간사만 남아서 퇴장하고 청문회 반대 의견으로 채택되는 것으로 그냥 묵인한다. 이렇게 지금 모양새는 돼 있는데,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여당한테 섭섭할 것이고 여당은 여당대로 청와대한테 왜 이런 사람 추천해가지고 여당을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드냐고 당청 간의 미묘한 분위기도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박성진 후보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하고 지금 연동돼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정치적 휘발성, 정치적 연속성, 이런 연계성이 지금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은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따로따로 판단을 해야지 왜 연동이 되느냐. 그런데 그게 우리 정치의 또 현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박성진 후보자, 여당이 묵인했어요. 네. 그러니까 부적격 의견만으로 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성진 후보자는.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많이 할수록 상황이 꼬일 수밖에 없다라고.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먼저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박성진 후보자 입장에서 유추 짐작을 해보면 청와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소벤처 장관을 한 27, 8분들을 모색을 했는데 27번째 이분이
됐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만큼 이제 백지 신탁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적합한 장관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을 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처음부터 내가 하고자 한 게 아니고 청와대의 간청에 의해 가지고 후보자직을 수락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집권 여당이 사실상 비토를 해버리면 당신들이 내를 불러놓고 나를 그야말로 바보 만들어 놓고 이제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해달라. 그럼 못하겠다라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박성진 후보자 개인의 문제인 것이고 청와대가 지금 굉장히 좀 묘하게 됐죠. 그다음에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렵게 수용하면 상황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아까 김영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연동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국회라는 그 대의기관에서 여당 의원이 사실상 동의한 이 문제는 그냥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수용하면 되는 것이고 김영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는 진정성을 갖고 국민의당이나 뭐 중도정당을 설득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 밖에서 볼 때는 당청 간의 첫 불협화음이죠. 이 문제를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스텝이 좀 엉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카드 접을 것은 접고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집중하고 이렇게 좀 담백한 전략을 짜야 되는 것들이 것이라고 생각하지 이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상황은 더 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여권 안에서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될 상황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장훈 교수님께는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 좀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드릴게요.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혹스러워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도착을 하면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로서 청와대 입장은 없다. 저 두 번째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청와대 입장은 없다. 글쎄요, 청와대가 이거 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사안인가 일단 먼저 좀 그거부터 의문이 들어요. 사실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그동안에도 뭐 여러 문제 제기한 경우가 있었으니까 보통 청와대 입장은 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청문회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간의 그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의 이탈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까지 지켜봤는데 여당이 부적격을 사실상 선택한 거 아닙니까? 당일날 3시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은 여야 합의로 부적격으로 처리하기로 한 상태였어요. 어제죠, 바로 네, 어제. 그렇죠. 예.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청와대가 뭐 대통령한테 도대체 보고할 게 뭐 있고 또 이거를 갖다가 뭐 입장이 없다라는 것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도 좀 그렇습니다. 이미 부적격으로 채택됐다는 거는 언론 보도를 통해 다 알려졌는데 보고서가 도착하면 보고한다는 말도 사실은 어떻게 보니까 하나만한 말인 것 같다. 아니 비서진이 왜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누구죠? 이제 항우석 사태로 같이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본부장 그때도 그랬고요. 그 전에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은 이미 여론이 아니다라고 돌아선 상황에서 보좌진이 해야 될 거는 대통령에게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하고 보좌하는 게 보좌진의 역할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박성진 후보자가 여기까지 온 거 아까 앞에서 뭐 내가 오고 싶어서 왔냐 왜 불러놓고 이러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론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걸 빨리 전달을 해야죠. 그걸 갖다가 아무리 뭐 청와대에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입장 없다? 그럼 보좌진 사퇴해야죠. 근데 조금 지금 상황이 오늘 상황을 좀 사실관계를 좀 따져볼 필요가 좀 있는 게 그게 상황이 간단치가 좀 않습니다. 일단 청문 보고서는 지금 송부가 완료가 됐어요. 네. 기술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청와대로 지금 전달이 된 겁니다. 지금 택배는 왔는데 그걸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좀 한 상태예요. 정확하게 이제 법적으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은 임명 보류를 한 겁니다. 이 얘기 뭐냐면 시간을 벌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박성진 후보자가 아까워서요? 그렇지 않아요. 박성진 후보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청와대 입장에서 보나 어차피 이제 버린 카드가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미안하기는 하죠. 본인들이 선택해서 본인들이 삼고초려해서 모셔까지 왔는데 이렇게 낙마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임명을 못할 상황이 됐으니까 인간적으로 미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으나 본인의 결격 사유가 크기 때문에 임명 보류로 좀 가는 겁니다. 저 SBS 정치부의 취재 결과로만 놓고 보면 박성진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에다 이미 전달을 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지명 철회가 됐든 자진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든 청와대가 지금 이걸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두 분 말씀대로 담백하게 그냥 간단하게 여론 나빠? 그냥 안 될 것 같아? 그럼 관둬.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문제와 국회에서 연동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경험 그거를 연동돼 있는 게 아니고
연동을 청와대가 연동을 시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렇지 않죠. 이건 청와대가 아니 연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고리로 해서 야당과 일종 협상을 하겠다는 말씀처럼 들리죠. 아니죠. 그걸 이제 계란이 먼저나 닭이 먼저를 다 와서 그러면 자진 사퇴 뜻까지 전달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진 사퇴하면 되는 일인데 그거를 아무런 의사 표시를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도록 놔뒀다고 한다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박성진 후보자 우리가 그러면 낙마시킬 테니 김명수 후보자는 협조를 해다오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그렇지가 않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박성진 후보자 문제를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됐으니 국회에서 어차피 부적격 됐으니 그럼 우리가 먼저 자진 사퇴가 됐든 지명 철회가 됐든 하겠다라고 했으니 그럼 김명수 후보자는 해주셔라고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그 연동이라는 게 정치 공학적으로 청와대가 먼저 나서서 딜을 하고 거래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연동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렇죠. 연동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청와대는 연동시키고 싶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연계돼 있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고 결국은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관에 대해서 지금 곧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일전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며칠 전에 무난히 통과될 거로 예상됐던 김희수 헌재 후보자가 낙마를 해버렸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해서 청와대도 민주당도 가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 근간에는 추미애 대표와 우리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 그 부분 좀 이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설전이 너무 심하게 간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연동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예, 박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 소장 낙마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국민의당의 힘자랑이 맞거든요. 사실 헌재 소장의 추천도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힘자랑이 맞는데,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힘자랑이었고 이번에는 자살골이란 말이에요. 청와대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원론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청와대가 이런 어떤 당리당략이라든지 경우의 수를 따지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이 문제를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를 들어 김희수 후보자는 자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의해서 낙마가 됐고 이거는 잘못했는데 또 그러면은 이번엔 청와대가 당리당략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거는 김희수 후보자의 그런 낙마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갖다가 오히려 더 희석시키고 지지층을 갖다가 오히려 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좀 봐야 된다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담백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상황이 꼬일 대로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협상을 해서 국민의당을 김명수 후보자의 찬성 쪽으로 견인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청와대가 김명수 후보자를 국회에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는 수 외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야관계를 리셋하기에는 시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솔직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런 맥락에서 국회에 정중히 도움을 청한다라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한테 의원들을 따로 만나서 뭐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론을 통해서 국민의당을 압박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른바 협치의 모델 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어떤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좀 더 진솔한 국민을 상대로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회를 좀 압박해 나가는 그 외에는 대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협치의 시작은 진정성. 청와대가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일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번 주 들어서 그 협치 얘기를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했는데 협치가 말로만 하는 협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협치를 하려는 노력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나 여당 또는 야당도 마찬가지로 협치가 꼭 청와대가 여당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당도 한번 되새겨 볼 만한 대목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세 분이 이런저런 의견을 다 밝혀주셨고 앞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지 청와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무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에 여야 주요 정당의 회의에서 나왔던 발언들 보면 박성진 후보자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두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김명수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췄고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야당이 당리당략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저와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감 과시가 아닌 여소야대의 근육자랑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당마저 이렇게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례는 저는 제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국회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장관의 임명 강행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또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어제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더 이상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결정한 만큼 청와대는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부적격 보고서 채택 당시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 인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소극적 의사 표현이었지만 여당 의원들까지 반대한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는 여당에서조차 거부하는 후보인데도 단호하게 지명 철회를 하든지 자진 사퇴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틀간 청문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법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냐에 대해서 전혀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을 했습니다. 인사 책임자들 빨리 책임 물어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여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이야기만 했습니다. 충분히 자질 있다. 여당은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성진 후보자 임명 강행 안 된다. 그리고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집착해서도 안 된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성진 후보자 임명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른정당에서는 마찬가지로 박성진 후보자 자진 사퇴해야 되고 김명수 후보자도 전혀 적격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 인사 책임자들 책임 물어라. 정의당 반응 한번 볼까요? 이정미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야를 모두 공격을 했습니다. 정부는 박성진 임명 철회라는 정답을 내놓으면 된다. 야당 일각이 존재감 부각하기 위해서 낭만놀이 일삼는 것 또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보면은 정의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여야 사이에 거의 중재자 내지는 재판관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데스노트 맞아요. 예. 데스노트 맞아요.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라가서 하여튼 살아남은 사람은 없는 거고 정의당 얘기가 항상 정답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치의 흐름을 이렇게 지켜보고 분석하는 것을 업으로 사는 저 입장에서는 수십 년에 걸친 경험칙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정치가 위기 상황으로 가는 어떤 시그널들이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상황을 그 위험한 시그널로 보고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예측하는 바둑의 합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수를 A라는 수를 두면 여당은 청와대가 A를 두면 여당은 B로 받고 야당은 C로 받아서 결국은 D라는 쪽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유정 후보자를 낙마를 시키고 김미수 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무난히 통과시키면서 박성진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것이 지금 예측 가능했었는데 지금 정반대로 지금 예측 가능하지 않도록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청와대나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당도 예측 불가능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가 힘을 과시해서 존재감을 과시해서 박성진을 지금 낙마시켰습니까? 김희수 소장이 안철수 대표가 힘을 과시해서 낙마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자율투표에 맡겨놓은 겁니다. 아무런 당론을 정한 게 없어요. 자, 박지원 대표가 왜 교각살우라고 딱 반응을 했겠냐고요. 뿔만 한번 딱 흔들고 적당히 힘써주고 혼내주고 임명시켜주는 것이 원래 예측 가능한 결론이었는데 정반대로 가서 소가 덜커덕하고 죽어버리니까 서로가 당황스러운 거죠. 자, 이런 상황 이거 지금 청와대부터 근본적으로 이거 다시 판을 다시 짜고 전략을 다시 짜지 않으면 이거 이 문재인 정부 초반에 굉장히 위험한 정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 불안합니다. 지금. 예. 일단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더 이상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을 이미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박성진 후보자의 결단만 남은 것 같고요. 이제 관건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물론 그 전에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하는데 김명수 후보자 문제가 관건인데 민주당에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된 이후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내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들이 나왔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에서 탁현민 행정관, 박성진 후보자 이런 사람들 사퇴시키면 김명수 후보자는 협조하겠다 이런 식의 딜을 제안해왔다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고 추미애 대표는 뭐 강하게 국민의당을 비판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이 전한 얘기입니다. 김동철 원내대표의 이야기라고.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서 땡깡, 우원식 원내대표가 적폐연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상정 등 민주당과의 어떠한 절차적 협의도 없다.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당에서 나왔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야당과 특히 민주당이 지금 오히려 이 고차방정식, 다당구조의 고차방정식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여당이라는 거는 과거에 여당은 청와대가 뭔가 얘기하면 전혀 비판할 수가 없었거든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네. 예. 근데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 여론에 맞지 않는 후보자면은 낙마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봐요. 오히려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비판할 땐 비판하지만 함께 국정을 풀어가야 되는 역할인데 이게 지금 뭐 2인 삼각경기에서 서로 엇박자가 나듯이 지금은 국민의당을 정기국회 아닙니까? 인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 상황. 예산안 같은 경우 그렇죠. 보조를 맞추고 어느 정도 좀 다독여야 될 상황인데 물론 헌법재판소장 그 부결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겠지만 소위 말해서 포커페이스 그리고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내부에서 자기들끼리는 뭐 땡깡이니 뭐니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의당의 이탈표로 지금 부결된 마당에 또 앞으로 헌법재판소장보다 더 권한이 많은 게 대법원장이에요.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권한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을 자극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지만 여당은요, 냉정하게 수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원내대표가 있는 건데, 오히려 원내대표나,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표가 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지지표가 될 수 있는 쪽에 대해 감정 싸움을 걸어가지고, 적극적 지지자들한테는 협력을 얻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국회에서의 표 계산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청와대가 더 곤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여당 내에서의 발언들은 정제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국민의당과 대화와 어떤 그 원칙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래의 비전들을 같이 해나갈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민주당이 조금 더 정교하게 또 화가 나더라도 좀 참고 국민의당의 협력을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는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일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야당이 한다면 성난 촛불 민심이 국회를 향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은 국민의당을 겨냥한 말로 다분히 해석이 돼요. 물론 그렇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아니 김일수 재판관 후보자 낙마 사건은 추미애 대표나 우원식 대표도 짐작을 못한 것 같아요. 충격이 크겠죠. 충격이 큰데 어쨌든 야당 국민의당을 향해서 적폐연대다, 뭐 촛불이 쓸어버릴 것이다 한다는 얘기는 뭐 정치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의도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책임한 얘기죠. 그다음에 뭐 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저는 한 가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상당히 당황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 오래 한 사람이 내부 회의에서 얘기를 했다, 딜을 한 내용. 원내대표는 딜하는 사람입니다. 협상하는 사람인데 협상이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협상이 이어질 것인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상대당의 협상안을 가지고 자기 책임을 면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장사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제 완전 뭐 보지 말자는 얘기인데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 또 방금 얘기가 그 김영수 후보자에 대해서 당 대변인도 있고 당의 당직자들이 많은데 굳이 우원식 대표가 나와서 반대를 한다면 당리 당략에 사로잡힌 것이고 근육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상대를 자극한 얘기 아닙니까? 김영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원내대표가 만들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원내대표와 협상에 맞는 야당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민주당 모습이 꼭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같다라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막상 경기에 들어가 보면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뭔가 재정돈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누구 입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뒷수습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고 당대표의 스탠스가 있는 거고 원내대표의 스탠스가 있는데 공격수 수비수 할 것 없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멍멍청이 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집권당이 향후 전국을 풀어가는데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요. 한마디만 하면 국민의당이 이 지점에서 찬성으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누가 끊었습니까? 민주당이 스스로 다 끊고 있습니다. 말로. 그래서 먼저 화를 내면 지는 것이고 집권 여당은 화를 내서는 안 되죠. 무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내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화가 난다면 대변인 논평 정도 수준에서 거쳐야 되는 것이지 당대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거친 말을 상대당에서 막 쏟아붓는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추미애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것 아닌가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의구심까지 가질 정도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아니 말씀이시죠? 고도의 외곽을 때리면 고도의 정치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받을 정도로 어이없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원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기분이 나빠할지 민주당에서 기분이 나빠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에 만료가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표결 그 전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소식 하나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해운 대표가 금품수수 의혹 때문에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고 이제 당 어떻게 수습할까 어제 의원들이 모여서 끝장 토론을 했는데 오는 11월 안에 전당대회를 열자 일단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오랜 수기 끝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헌 당규에 의하면 한 달 이내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추석과 국정감사 때문에 치르기 어려운 부득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 것 아니냐, 대행체제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빨리 전당대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마지막에는 11월 30일까지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임에 전원이 동의해서 그렇게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가 무산된 거네요? 안 된 거죠. 예. 왜 안 된 겁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 여당과 청와대뿐만 아니라 야당도 예측을 자꾸 벗어나는 지금 트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유승민 비대위원장이 예측이었고 전망이었고 그게 분석이었죠.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승민 비대위원장 지금 결국 안 됐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뭐 레토릭이 있지만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유승민, 김무성이 10번 만나서 러브샷하고 노을로 키스하고 폭탄주 10잔 먹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은 바른정당은 유승민, 김무성 이 두 케미가 서로 지금 이게 지금 결합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예. 결국은 색깔 없는 주호영 권한대행 체제로 11월 전대까지 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11월 전대가 미묘한 게 절충인 게 10월 14일 박근혜 대통령 재판 1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구속기간 만료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당에서 지금 출당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자란 얘기입니다. 통합론자들의 강한 주장에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가 무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겠죠? 무산된 예. 것이고 최소한 뭐 김무성 대표의 논리가 어제 밤 그 의총에서는 좀 성공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한국당이 자기 혁신을 하는 시간들을 좀 지켜보자는 뜻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한국당 얘기해 주셨으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늘 대학을 찾아가서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대학생들 앞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 들으면서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년) 정도 대학 다닐 때 대강령을 마무리 있고 그리고 오늘은 그일입니다. 한국 사학의 최고 명문대학에서 학생들을 졸업을 참여로 응원합니다.
적강이라기보다 저희 당에 대한 문제, 또 한국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 대북 문제, 국제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모든 방면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또 해소할 기회가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석준 혁신위원장이죠. 있는 대학을 찾아가서 강연을 했는데 음향 상태가 고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대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수준도 높은 것 같다. 뭐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어떤 주제의 질문이라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홍준표 대표의 모두 발언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